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형사 3부에 소환에 또 불응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두 번은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불응했고, 두 번은 피의자로 나오라고 했는데 불응했습니다. 불응하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위법이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이 어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3월 16일 날 수원지검 형사 3부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수원지검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못 나가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련 증거 이런 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2019년 6월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지휘했다. 그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업무일지가 있는데, 그 업무일지에도 정확히 총장 보고 사실을 기록해놨다, 그러면서 그 업무일지의 사본을 수원지검에다 제출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조사를 그냥 자기 진술서로 대체하겠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문제를 따졌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이 강제수사,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검사에 관한 수사는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의무조항이 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검찰로 재이첩할 수 있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이첩받아서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는 이건 위법하니까 다시 공수처로 넘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원래 공수처로 넘기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할 때 수원지검에서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로 넘어온 것을 고민하다가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만난 게 적어도 현재까지 드러나는 바로는 7일입니다. 3월 7일. 이때는요, 이첩하기 전에 만난 겁니다. 이첩한 거는 12일이니까. 그러면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가 아니고 이첩하기 전에 왜 이성윤을 만났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게 황제조사다 그러는데, 그게 더욱더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이 면담 또는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이.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난 기록이 없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김진욱 처장이 얘기하는 건 과천청사에 공수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수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대략 60분 내지 70분 정도 만났다고 해야죠. 이것도 조사라고 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당시에 처장과 차장이 참석을 했다는데, 그리고 변호인과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참석을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조사냐, 그러니까 황제조사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우선 조사라고 얘기를 우리가 한다고 쳐도 거기에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청사 5동에 과천 청사 5동에 공수처가 있는데, 이 5동에 들어가려면 과천 청사는 보통 그냥 누구나 들어가지만 5동 청사 안으로 또 들어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출입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CCTV도 다 달려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만났다고는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 근데 만난 것을 정말 과천청사에서 만났느냐, 아니면 다른 데에서 만나고서 과천청사라고 공수처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여기까지 논란이 번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익신고자 있죠. 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자가 김진욱 처장을 고발했는데, 이런 겁니다. 혹시 면담 장소를 허위 기재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공수처 사무실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났는데 그걸 공수처 사무실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냐, 그러면서 우선 청사의 출입 기록, 그 다음에 차량 기록, 그 다음에 CCTV,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조사해달라, 이렇게 수원지검에다가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뭐 이 조사들 뭐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 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게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 있다면 청사에 등록된 차량으로 만약에 출입을 했다면 기록이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 공수처 차량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생기고 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제2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첩 할지 여부를 김진욱 처장이 이성윤 그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하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얼마나 상식과 정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부분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김진욱 처장은 얘기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하나씩 지금 살펴볼 텐데, 이성윤 지검장이 과연 뭘 믿고 이렇게 뻗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상식과 정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검찰 소환에 4번이나 불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4번 한 3번쯤 불응하면 검찰이 그냥 가만 놔두나요? 당장 체포영장 발부해서 데려다가 강제로 조사를 하든가 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피의자가 이성윤이라고 해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해서 지금 뭔가 과거 같으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때 같으면 그러면 검찰 감싸기다,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이 오히려 여당에서 지금 나와야 될 판인데 여당은 쥐죽은 듯 조용히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피의자로 2번 정도 소환해서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조사를 합니다. 아마 피의자로 지금 불응한 거는 이번이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일반적인 정의와 상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사를 안 한 채로 기소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밖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보도가 됐는데, 또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못할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다. 무슨 얘기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고 인사권자인, 그리고 인사권자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성윤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질적인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지금 밖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에는.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수원지검 형사 3부가 곧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은 뭐 1순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글쎄요, 과연 1순위일까? 저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이게 3월 11일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임 인선을 전광석화처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 퇴임 후에 24일 정도 걸리는데 전광석화처럼 하겠다. 근데 지금 오늘 24일이죠, 오늘이. 그러면 13일 지났습니다. 전광석화라고 한다면 지금쯤 추천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천 후보자 명단을 모으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광석화, 그러니까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검찰총장 후보를 대통령한테 추천한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성윤이 들어갈 것이냐? 저는 보궐선거 전이라면 이성윤이 안 들어갈 것이고, 보궐선거 후다 그러면 이성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광석화인데 벌써 13일이 지난 것으로 봐서는 전광석화처럼 박범계 장관이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성윤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결국은 4월 7일 보궐선거, 왜냐면 보궐선거 전에 이성윤을 검찰총장 후보로 대통령한테 추천했다고 하면 그 자체도 또다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악재입니다. 근데 그런 악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굳이 며칠 차이고, 어차피 4월 7일 이후에 취임하나 이전에 취임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악재를 만들려고 하는 정부적 판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4월 7일 이전에 검찰총장 후임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성윤이 아웃될 것이고, 이성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어차피 친정권 검찰이 되겠죠.
친정권 검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 4월 7일 이후라면 그때는 어차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뭐 결판이 난 뒤니까 그때는 노골적으로 이성윤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래도 검찰총장 후보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상식과 정의, 이게 이제 LH 투기 의혹과 지금 연관이 되면서 지금 서울 시민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마저 상식과 정의 내지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 지금 서울 시민들이 목격하고 있고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아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 그렇게 되면 박영선 후보는 어찌 보면 박영선 후보가 오히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쟁점화가 된다면. 그래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그 선봉에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원지검 형사 일부는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어차피 조사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성윤과 이광철 둘만 남았습니다. 이광철 아직도 소환 통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아마 이성윤으로 끝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수사 어차피 이성윤의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소환에 불응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배짱 있으면 한번 체포영장 청구해봐, 뭐 이런 거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식과 정의,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랫동안 해가면서 권력자들을 무수히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권력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복잡한 사건일수록 원칙에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원칙은 뭡니까? 결국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원칙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이거 체포하지 마,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여하튼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로 조사를 해서 조사를 마무리해서 기소를 하는 게, 그게 상식이고 정의이고 그게 원칙입니다. 제가 권력자들로부터 무수히 들었던 그 복잡할수록 원칙을 따르라. 저도 수원지검에 이거 사실 뭐 복잡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의 한 사람을 지금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라. 그래야 훗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치주의, 상식, 정의 뭐 이런 걸 지금 무시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원칙 있는 처리를 하기를 바라면서 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